일본 열도가 이정효 감독의 매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의 광주FC가 처음으로 출전한 아시아 무대에서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저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는 큰 대회에 처음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빅클럽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에게 광주는 홈과 원정 가리지 않고 이전 전승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광주의 마술사 이정효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일본 현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요코하마와의 경기부터였습니다. 지난 시즌 무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해낸 요코하마를 상대로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무려 7골을 요코하마에 때려박으며 7대3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일본 열도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요코하마 구단은 물론 일본의 J리그 팀들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사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처참하게 골을 먹힌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코하마의 구단 역사를 통틀어도 1993년 J리그 개막 이후 통산 1087경기를 치룬 요코하마에게 7골은 처음으로 허용한 실점 수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악몽과도 같은 경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코어가 말해주듯 이날 경기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경기였는데요. 전반 2분 만에 알바니아의 국가대표 아사니의 선제골로 앞서간 광주는 특급 용병 에우베르를 앞세운 요코하마와 후반 14분까지 3대2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중반 이후 광주의 공세가 무섭게 요코하마를 무너뜨렸는데요. 후반 23분부터 6분 안에 무려 광주에서 3골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6대2로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까지 점한 상황에서 한 골을 요코하마에게 내주었지만 아사니의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결국 팀의 1호 골을 완성하며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정효 감독의 정효볼에 요코하마가 우르르 무너졌는데요. 이날 광주는 특유의 공격적이면서 강력한 압박으로 요코하마를 정신 못 차리게 하였는데 차4-2로 시작한 전술은 윙백 자원의 포지션에 변화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변형시켰고 후반 교체 투입된 3명이 모두 득점을 하는 등 그야말로 작두탄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허친슨 요코하마 감독은 이 경기 후 선수단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정효 감독은 7대3으로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비력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 축구 팬들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차전에서 정성용이 골문을 지키고 있는 홈팀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또다시 1대0 승리를 가져가며 2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일본은 이정효 감독의 매직에 또다시 열을 내둘렀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가와사키를 강하게 밀어붙이더니 가와사키 수비진의 틈을 놓치지 않고 침투한 광주의 윙백 김진호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아사니가 침착하게 차넣으며 1대0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후반에는 가와사키 특유의 전방 압박의 위기를 겪었지만 정효볼은 단순히 웅크려서 시간을 끌지 않고 쉴 새 없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오히려 추가 득점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다 광주의 골키퍼 김경민의 부폰을 빙의한 듯한 엄청난 선방이 이정효 감독 전술의 뒤를 든든히 지원해 주었으며 결국 경기는 그대로 광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날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가 또다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와사키의 전방 압박을 이겨낸 비결을 묻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했다. 공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친 사람처럼 고민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이 나온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에게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좋았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며 냉정한 평가를 남김과 동시에 경기장을 찾아오시고 TV로 지켜보시는 팬분을 위해 끝까지 우리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주자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정효 감독의 인터뷰에 일본 언론 그리고 SNS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본의 축구 언론인 게키사카에서는 가와사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이정효 감독의 공간 사용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일본 축구 팬들은 이정효 감독의 광주FC는 기존의 K리그 팀과 다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클럽과는 조금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이번에는 가와사키를 잘 분석하여 출발이 느린 가와사키의 약점을 역이용해 전반에 승부를 걸었고 후반에는 가와사키의 숏패스로만 빌드업을 의존한다는 점을 잘 활용했어요. 감독인 이정효 씨가 마리노스와 가와사키를 엄청나게 연구했다는 게 전반전의 경기 방식만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K리그 팀들이 힘과 외국인 선수에만 의존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다음 고베전은 J리그의 다른 팀들도 참고할 만할 거야. 아마 이정효 감독은 고베의 패스 타이밍을 제어할지 오사코가 공을 떨군 후에 볼을 탈취할지 고민할 거야. 광주FC의 알바니아 대표 선수 J리그 팀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네요. 동유럽의 중견국가도 결코 최상위 수준은 아니지만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정효 씨는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과 더불어서 K리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이야. 가와사키와의 시합 역시 수준 높고 훌륭한 시합이었어.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자신 위주로만 움직이는 선수라던가 앞에서부터 상대가 오는데 센터백과 나란히 서서 회피할 수 없는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당연히 선발로 쓰는 감독이 문제야. 개인 기량이 약한 야마모토도 어려운 경기 속에서 연속 풀타임 출전, 전방 압박은 무너지고
뒤에서 볼을 돌리려고 해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면 패스 코스만 줄어들 뿐이야. 결국 감독 대결에서 완패한 거지. 광주는 정말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맨투맨 수비는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맨투맨 수비를 돌파할 수 있으면 한순간에 기회가 생기니까요. 전반전에 슛 한 번 제대로 못 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발렸지. 공은 쭉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고 그야말로 감독 전술에서 승부가 갈린 거야. 광주의 맨투맨 수비에 두 팀 다 고전했어. 다음 광주와 만나게 될 팀의 감독은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부터 생각해야 할 듯. 일반적으로 한국의 클럽들은 홈에서도 골문 앞을 단단히 지키고 카운터로 득점을 노리며 경기 내용에서 밀리더라도 승부에 이기는 스타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광주와의 경기는 그런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 전반전은 가와사키가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자제한 탓도 있어 상대는 자유롭게 볼을 돌리며 중원에서 압박을 빠져나와 여러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더 칭찬받아도 괜찮아요. 가와사키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려움을 겪은 축구 그대로였어요. 상대의 압박에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 진영으로 공을 운반해도 패스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 적은 기회도 살리지 못했어요. 이전에 가와사키가 강했던 시절처럼 미들라인에서 어태킹 서드로의 압박 후 숏 카운터도 거의 없고요. 가와사키가 한국의 대책에 걸린 게 아니라 감독 역량에서 오는 팀 완성도의 차이였어요. 가와사키 팬인 저로서도 안타깝지만 결과는 당연한 것 같네요. 1대0이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수비적으로 나가고 지고 있는 팀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건 흔한 이야기죠. 단순히 공격적이다, 수비적이다로 정리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정말 잘하고 강했어요. 패스를 통해 상대를 잘 뚫어냈고 정말 한국 클럽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 대 한국으로 정리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리노스전에서의 충격적인 7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도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이정효 감독은 오히려 안정적인 어웨이 축구를 해와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ACL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 신기할 정도로 탄탄한 팀이어서 어디까지 승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정말 잘했고 특히 공격면에서 기술력도 높아서 좋은 축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와사키는 패스 미스와 트랩 미스가 두드러져서 가와사키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로서는 두 팀 모두 큰 기회를 놓쳤지만 가와사키는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정에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힘에서 밀린 것 같아요. 판정에 대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장면은 있었지만 이정효 감독의 광주 자체는 확실히 탄탄한 팀이었어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제1리그의 B클럽인 마리노스와 프론탈레를 이긴 것은 큰 자신감이 되겠죠. 이정효의 광주는 정말 집요하게 패스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팀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은 국가대표 감독 문제로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정효 감독을 보면서 좋은 인재가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 팬들은 이정효 감독의 경기 후 보여준 모습에 대해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날 경기장에는 약 12,000명의 가와사키 홈팬들을 상대로 약 200명 정도의 광주 원정 팬들이 일당백의 응원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 가와사키의 선수들은 자국의 팬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광주를 응원하러 온 광주 팬들에게도 다가가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가와사키 선수들에게 존중을 표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하나 배우고 간다라면서 가와사키 선수들이 저희 팬들 앞에까지 와서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정효 감독의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의 자세에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감동받으며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물론 승패는 중요하지만 필드 안팎의 엔터테인먼트를 똑같이 중요시하는 프론탈레에게 평소처럼 즐거운 경기를 만들거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인정받았다면 이정효 감독님과 광주에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광주의 팀 스타일도 골키퍼가 빌드업에 참여하는 등 경기 전부터 말해뒀던 대로 재미있는 축구를 지향하고자 하는 자세가 전해졌고 적어도 어느 정도 양팀의 공통된 지향점이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힘든 시즌이지만 사랑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 이기는 것이라는 프론탈레 팀의 이념을 이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으면 합니다. 패배한 것은 아쉽지만 15년 만에 경기를 직관하게 되어 감동적이었습니다. 광주는 개인과 조직 모두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 전에도 광주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가와사키 서포터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고 예전의 한일 관계와는 달리 분위기가 매우 좋았어요. 물론 일본 팀에도 한국 선수들이 있고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각자의 문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광주는 정말 강했어요. 후반 중반부터는 프론탈레의 페이스였지만 전반전은 이정효 감독의 멋진 패스워크에 휘둘렸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감동한 프론탈레의 상대팀을 환영하는 퍼포먼스는 이제 당연해진 것 같고 기분 좋은 문화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꼭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상대 팀을 존중하는 것은 선수들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관중이나 열성 팬들조차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것을 인식해주는 한국인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J리그에 있었던 한국인 선수들 중 많은 이들이 일본을 잘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마의 권순태 선수처럼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격자도 적지 않죠. 한편 이러한 이정효 감독의 화제성에 의외로 일부 광주 팬들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정효 감독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다른 팀에서 모셔가지 않을까 우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광주 팬들은 이정효 감독과 재계약한 계약서의 잉크도 아직 안 말랐다 라면서 광주에 오래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주와 이정효 감독은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하면서 감독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정효 감독과 광주FC의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여정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이정효 감독의 전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차진TV에서도 응원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